시에라 블루를 사야 되나? 그래파이트가 아무래도 맥북이랑 맞추려면 실버 사이드 미쳤다. 엄청 이쁘네. 골드가 진짜 고급스럽긴 하구나. 오, 12시에는 안 들어가죠. 결제까지 들어왔는데. 아, 품절. 안녕하세요, 리뷰모장입니다. 이제 10월 1일 아이폰 13 시리즈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10월 8일날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이제 구매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특히 갤럭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분들이 많이 또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폰 13에는 없고 갤럭시에는 있는 것, 그리고 갤럭시에는 없고 아이폰 13에는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먼저 첫 번째는 펀치홀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노치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죠. 딱 한 개의 구멍, 정확히 카메라 부분만 빼고 전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할 때나 그 밖에 다른 어플들, 유튜브 영상들을 볼 때도 굉장히 시안성이 좋고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노치는 반면에 페이스 아이디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노치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고, 이번 13 시리즈에선 그나마 노치가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거슬리는 건 사실이죠. 두 번째는 바로 삼성페이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기능이죠. 카드가 없이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결제가 다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반면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됐다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매번 카드를 들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물론 서드파티 앱을 통한 결제들이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삼성페이의 편리함을 아직까지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화 녹음 기능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전화를 받거나 걸거나 할 때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저기 뭐야, 거기 본가 집 주소가 어떻게 됐더라? 동강로 11. 알겠어. 잠깐만, 동강로 뭐라 그랬지?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녹음은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전화한 내용을 까먹었더라도 다시 한번 플레이해서 다시 들으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반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남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C타입 케이블입니다. 이제 웬만한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 핸드폰, 블루투스 이어폰, 노트북,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C타입 규격으로 맞춰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충전기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다 꼽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굉장히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아직까지도 라이트닝 케이블을 고수하고 있죠. 아이패드, 맥북은 바꿔놓고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다음은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거 정말 편리합니다. 말 그대로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한 건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기를 하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면을 쓸어야 되고, 홈으로 가려면 아래에서 위로, 또 홈을 길게 누른 다음에 위로 올리면 목록 보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프로 맥스처럼 액정이 큰 아이폰을 사용하게 되면 한 손으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손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원핸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했을 때 뒤로 가기도 가능하고, 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리면 홈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위로 올리면 목록 보기를 지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뒤로 가기를 길게 누르면 스크린샷까지 제가 지정을 해놔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AOD Always On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터치도 안하고 고개만 돌려서 시계나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왜 애플은 이 기능을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갤럭시 S21 울트라, 그리고 최근에 발매한 갤럭시 Z 폴드 3에 제공되는 S펜 기능입니다. 120Hz 주사율과 함께 쓰면 굉장히 부드러운 필기감을 보여주죠. 사실 애플은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기술과 성능을 왜 아이폰에는 써먹지 않는지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다음은 초음파 지문인식입니다. 아이폰도 원래는 홈 버튼이 있었을 때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채용했었죠. 근데 이제 페이스 아이디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지금같이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되는 코로나 이 사태에서는 잠금 해제가 조금 불편해졌죠. 사실 초음파 지문인식도 처음 나왔을 때는 인식률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약간 불편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이게 점점 버전이 업그레이드 하면서
모든 것을 스크린 위에 지문을 누르기만 하면 잠금 해제를 포함한 모든 인증을 이제 완료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졌죠. 물론 초음파 지문 인식은 마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잠금 해제 정말 빠르죠? 다음은 안드로이드의 가장 강점 중 하나인 팝업 알림과 화면 분할입니다. 특히 안드로이드는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렇게 게임 중에 카톡이 왔을 경우에도 팝업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게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은 화면을 띄워서 카톡을 확인할 수 있고 답장을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방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화면을 분할시켜 가지고 동시에 2개 이상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멀티태스킹에 특화되어 있는 안드로이드만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에서 자체 제작한 키보드를 화려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키즈 카트가 있고 배경화면을 커스텀할 수 있는 원더랜드, 그리고 13%도 담아내지 못한 10배 광학줌이 있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물론 사전 예약을 했고요. 10월 8일날 아이폰 프로를 받는 대로 언박싱 영상과 함께 리뷰, 그리고 아이폰 13에는 있고 갤럭시에는 없는 것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